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군사 정치적으로 심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 중심 진영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양국 모두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은 이제 전략적 균형추로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립할수록 중립적 위치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가 변화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주재 대사를 통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한에는 일본이 개입할 시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일본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일본 내 범죄 통계를 인용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이 상대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심리전 차원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관부는 자위대가 필리핀군과 남중국해에서 해상협동 활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 일본 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국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중립적 입장에서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군사 정치 영역에서는 대립하지만 경제와 의회 외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중국 대사와 비공식 면담을 갖고 중국 방문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 의원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국장은 일본 외무성 국장과 면담 후 일본 대형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국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위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무역 갈등이 있어도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처럼 양국은 국가 이익을 위해 실용적인 외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관된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국익 중심 외교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안정적 기반 위에서 신냉전 구도 속에서도 독립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갈등 관리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은 동아시아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명확한 축을 중심으로 일관된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뛰어난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경도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능력은 양진영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경제력은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적 소프트파워 또한 한국 외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는 외교 협상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가 아니라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한국에게 전략적 기회가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가 한국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선택을 강요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의 결정 자체가 지역 질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로 변화했습니다. 양 진영 모두 한국의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중일 대립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새로운 외교적 공간이 생겼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두 국가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집중하는 사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영내 다자 협력 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위치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일 갈등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적 공간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개별 외교를 하면서 각국별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떨까요? 외교부 장관은 중일 갈등이 동북아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이 이 구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의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일 갈등 상황을 활용해 전략적 가치를 높였다. 한국 외교는 방산산업이 기술력과 신뢰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제 아시아 외교와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입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국가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한국 방산이 납기 준수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외교 기조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전통 강자들이 납기 지원과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약속 이행과 신속한 대응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국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칙 있는 외교의 지속입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외교라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둘째, 다층적 소통 채널의 유지입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뿐만 아니라 의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일본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협력 체제의 구축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경제 안보의 강화입니다. 핵심 기술과 공급망에서 자립도를 높이면서도 개방적 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중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소식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다니 한국의 외교 전략이 인상적이야. 독일이 방산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동아시아 외교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네. 중국과 대립하면서도 경제 교류는 유지하려는 모습이 대단해. 한국의 일관된 외교 기조가 부러워. 대만 문제에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네. 외교가 진짜 안정적이야. 방산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한국이 강점이 보여. 중일 갈등이 한국에게 전략적 기회가 될 줄 몰랐어.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바뀔 듯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한국에게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한 국가로 변화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중재자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납기 준수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것처럼 한국 외교도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 외교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전략적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됩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지속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깡TV였습니다.